자,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등식 중에 연립 1차 부등식이 제일 할만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가. 기본적으로 이제 해를, 연립 1차 부등식 어떻게 해를 구하는 거니는 우리가 이제 중등 때 했던 거란 말이야. 그거 이제 간단하게 확인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조건들이 조금 귀찮아지는 거는 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해가 정수가 몇 개일 조건,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될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마치 이제 영재단원인데, 공통수학 2에서 하는 내용이었구나. 우리가 이제 공통수학 2에서 했던 내용에 이제 해를 가지고 이제 표현하는 방법. 그걸 이제 여기서 요 표로 대표되는 요걸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연립 1차 부등식에서도 항상 우리는 부등식을 풀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일반해와 특수한해를 구별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연립 부등식, 연립 1차 부등식의 일반해는 뭘까요? 어떤 범위가 나오는 게 일반해야. 그럼 특수한해는 해가 없던가 해가 딱 하나만 나오던가 이런 애들이 특수한 해가 되거든. 그러면 해가 일반해요라고 하는 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해. 서로 반대 방향 크로스 되면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한쪽으로 가면서 겹쳐요. 한쪽으로 가면서 겹쳐요. 이런 애들이 일반해가 되는 거야. 그럼 특수한 해가 되는 건 뭐냐? 자, 이렇게 해서 x는 a보다 커요. x는 b보다 작아요인데 a가 b보다 이렇게 커. 그래서 a보다 커요랑 b보다 작아요. 자, 이렇게 되는 게 해가 없는 특수한 경우인 거야. 자, 또는 x가 a보다 커요. x는 a보다 작아요. 이렇게 둘 다 a에서 출발하는데 서로 반대 방향. 해가 없어요. 특수한 해가 되는 거야. 자, 하나는 a보다 커요. 하나는 a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때 어떻게 되겠니? 하나는 작거나 같아요를 이렇게 겹쳐서 쓰기로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직 없는 거지. 하나만 포함하고 하나는 불포함할 때도 해가 없는 거야. 자, 다음은 같은 데서 출발하는데 A 이상과 A 이하의 해가 뭐니? 그러면 A를 포함해서 오른쪽, A를 포함해서 왼쪽. 이때는 해가 X는 A예요. 하나만 나오게 되겠지? 자, 이러한 경우들을 다 같이 이제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특수한 해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연립 1차 부등식을 풀어보자. 필수의 이제 3번은 사실 뭐 지금 설명 안 해드려도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위에 있는 해와 밑에 있는 부등식의 해를 다 구해보자. 자, 기억을 풀면 4x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자 2x. x가 있는 항 좌변으로 가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x. 양변을 마이너스 1로 곱하면서 부등호 반대. 다음 이제 니은해에도 역시 전개. 5x 마이너스 11에 우변에 2를 분배. 자, x가 좌변으로 가고요. 상수항 우변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x는 3분의 13 이하. 자, 둘을 수직선에서 표현해보자. 하나가 3, 하나가 3분의 13이니까 자, 3이 3분의 13보다 작죠? 자, 이렇게. 자, 3분의 13 이하. x는 3초과. 그래서 이렇게 사이범위. x는 3초과 3분의 13 이하예요.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무난하죠? 2번. 자, 0.2, 0.9. 자, 그러면 좌우변에 뭐부터 해? 곱하기 10. 자, 이렇게 해서 0.2를 2로, 0.9는 9로, 0.3은 3으로 이렇게. 그러면 x 넘어오면 마이너스 x.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 이상입니다. 풀어놓고요. 자, 니은은 분모에 3이 있고 4 있고 했으니까 최소 공배수 곱해서 자, 12를 이렇게 곱하면 3이랑 약분돼서 4가 남고요. 이렇게 분배하면 4랑 약분돼서 3이 남고요. 우변에는 마이너스 12. 자, 이렇게 해서 전개. 자, 마이너스 2x. 자, 마이너스 13 넘어가면 플러스 13. 그러면 1. 자, 따라서 x는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눈다. 다음은 둘의 범위를 수직선에서 표현하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분의 1 세팅해 놓고 마이너스 3 이상.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 초과. 공통 범위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초과예요.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연립 1차 부등식 아주 간단한 걸 같이 풀어봤어요. 자, 4번도 마찬가지 기본 풀이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자, A는 B는 C에 대한 이렇게 한 줄짜리 연립 부등식이 나오면 얘를 어떻게 바꾼다? 앞에 거 두 개와 뒤에 거 두 개를 이렇게 분리해서 연립 부등식을 먼저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풀어라. 자, 그러면 1번 3x-10 5x 플러스 2 다음 5x 플러스 2 8 플러스 3x 자, 이렇게 두 개를 풀어라. 자, 푸는데 지장 없을 겁니다. 다음에 기억 풀면 좌변으로 x, 우변으로 상수항. 자, x는 마이너스 6초과, 자, 니은 3x 2항, 2 2항. x는 3이야. 마이너스 6초과 3이야. 이렇게 되겠다. 자, 수직선 생략했어요. 자, 앞에 있는 거 두 개 풀자.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두 개 풀자. 자, 이렇게 되죠? 자, 앞에 있는 거 먼저 풀면, 자, 마이너스 x, 5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자, 그러면 3x 넘어오면 마이너스 4x. 양변에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부등호 반대. 다음, 뒤에 있는 거 풀어보자. 자, 5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x 플러스 2. 좌변으로 넘어오면, 이게 3x, 2x, 4. 자, x는 2보다 작다. 자, 2분의 1초과 2 미만. 합쳐보면 2분의 1의 오른쪽, 2의 왼쪽. 자, 이렇게 사입 범위로 만들어지겠다. 너무 쉽지? 참 쉽죠잉? 아니야? 응? 어려워요? 쉽지? 자, 특수한 해를 갖는 연립부등식은 어떤 형태일까? 자, 우리 연립부등식에서 특수한 해는 뭐라 그랬어요? 해가 없던가? 하나. 응? 자, 윗줄 풀어보자. x 넘어오고 넘어가고. 밑줄 풀어보자. x, 2x 넘어오고 이항하고. 똑같은 값에서 반대 방향인데 포함했네. 자, 그래서 4에서 하나는 작거나 같다. 하나는 크거나 같다. 해는 x는 4 하나만 있다. 이렇게. 자, 2번. 위에 있는 식. 3-2x 플러스 2. 자, x 좌변으로 가면 마이너스 3x. 자, 5 넘어가면 마이너스 18. x는 6 이하. 자, 밑에 있는 거 4x 넘어오고요. 5 넘어가고요. 양변에 2, 마이너스 2로 나누면 8 이상. 마이너스 6 이하. 6 이하. 그리고 8 이상인 x는 공통범위가 없다. 해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역시 여기까지도 무난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우리의 문제 공략 포인트들은 이제 유형들은 6번부터 등장합니다. 자, 6번. 자, 아직은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가볍게 보시면 돼요. 다음 연립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다. 자, 기억을 풀어보고 니은을 풀어보자. 자, 그러면 기억을 풀면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3이야. 자, x는 3 이상. 자, 다음 니은 x 마이너스 a. 자, 18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자, 4x는 12 플러스 a. 자, 따라서 x는 4분의 12 플러스 a. 자, 요렇게 일단 각각의 해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것들로 만들어진 범위가 얘래. 그럼 저절로 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에 3 이상이 만들어져야 되고, 누구 미만 이렇게 만들어져야겠지. 자,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얘가 누구란 소리야? B란 소리지. 그럼 이 값이 얼마란 소리야? 4분의 15란 뜻이죠? 이렇게 해서 A는 3이고요. B가 3입니다. 이렇게 풀어줬다. 자, 특히나 얘네들이 나오는 연립부등식인데
이 부등호 방향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가 여기 똑같이 들어가야겠지. 작다가 똑같이 들어가야겠지. 이렇게 해서 각각의 한 줄짜리에서 하나씩의 부등식의 해를 갖다 연결할 수 있겠다. 이런 뜻이에요. 아직 별거 없죠?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푸는 시간만 들이면 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풀이 시간도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시간 내실 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7번. 중요 표시하세요. 이제 7번. 아주 잘 나와. 이제 조심해야 돼. 7번부터 뒤에 나와 있는 연립 1차 부등식은 싹 다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 다음에 연립 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도록. 자, 이런 조건들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막 바뀌어. 해를 갖지 않도록. 정수해가 있도록. 자연수가 3개이도록. 정수해가 하나이도록. 자, 이런 식의 조건들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풀이의 기본 접근은 계속 지금 같은 작업들을 할 겁니다.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을 일단 풀어서 해의 모습을 만들어 볼 거예요. 미정계수가 있어도. 자, 기억. 자, 마이너스 x 이항하고 1 넘어가고. 따라서 x는 2 이상이에요. 자, 니은. x는 2a-4 미만이에요. 자,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얘네가 해가 없도록이니까 세팅을 합니다, 이제. 일단 두 개의 기준이 되는 값 중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2니까 이쯤에 2가 있구나. 2를 기준으로 세팅.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2a-4보다 작다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을 보면 자, 2a-4보다 작다. 2a-4보다 작다. 2a-4보다 작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뭔지 알겠니? 처음에 세팅한 기준인 2보다 작은 쪽에서 작다, 큰 쪽에서 작다, 같은 자리에서 작다. 셋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해가 없는 케이스는 1번, 2번, 3번. 자, 1번. 해 있어, 없어? 흰색이랑 노란색. 해? 없죠. 2번은 해가 있죠. 3번은 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진아, 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루아야, 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해 있어? 해 있어? 해가 몇인데? 지금 3번이라 했는데 3번은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누군데, 해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얘들아, 아까 특수한 애를 특수한 애 뭐 들었어? 하나는 A 이상인 거랑 하나는 A 미만인 게 있어. 같은 자리에서 출발해서 하나는 A 이상인 애가 있어. 하나는 A 미만인 게 있어.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거 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하나는 뻥고 뻥, 하나는 막혔고, 하나는 막혔고, 하나는 뚫렸다. 포함하는 애가 있고 안 하는 애가 있다 그러면 공통으로 포함하는 애는 없다는 뜻인 거야. 다시 3번 케이스 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면 해가 있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1번과 3번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 2a-4라고 하는 애는 2보다 작은 게 1번이고 2랑 같은 게 3번인 거야. 그래서 2a-4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해가 없어요.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다시. 자, 매번 1, 2, 3번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풀 겁니다. 자, 2a-4보다 작다가 2 이상이랑 해가 없으려면 작은 쪽에서 작아요 나오면 오케이. 작다에서 나오면 오케이. 작다에서 나오면 오케이. 자, 그런데 얘가 겹쳐진 상황을 봐도 오케이. 그래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등호를 붙일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을 다시 풉니다. 자, 2a는 6 이하. 따라서 a는 3 이하입니다. 라고 하는 게 문제의 답인 거예요. 이해되겠니? 사진 이해됐니? 자, 똑같은 건데
정신이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문제를 접근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은 문제예요. 해를 갖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해보자. 자, 우리가 뒤에서 할 거 다 똑같아. 자, 해를 갖도록. 자, 그러면 2라고 하는 애의 기준 잡아놓고. 자, 그러면 누구보다 작아요가 해가 존재하려면 겹치는 게 생겨야겠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디서 출발해야 돼? 이렇게 오른쪽에서 출발해야지 해가 존재하겠지. 자, 그러면 2A-4는 2의 오른쪽이면 오케이. 자, 그러면 겹치는 거 된다, 안 된다? 겹칠 땐 해가 있다, 없다? 없다. 해가 없으면 요거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자, 또 변형. 정수해가 2개가 되도록 다음에 부등식이 정수해가 2개가 되도록 A의 범위를 구해봐라. 자, 정수해가 2개가 되도록. 자, 그러면 일단 2 세팅.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해가 2개 들어가야겠지. 그러면 2가 들어가야 되고 또 몇이 들어가야 돼? 3이 들어가야겠지. 그러면 그 다음 정수인 4는 들어가면 안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저 2A-4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출발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2A-4가 3과 4 사이에서 가면 오케이. 됐어? 자, 그런 다음 2A-4가 3에서 출발한 경우를 상상한다. 2A-4가 3에서 출발하면 3이라고 하는 해를 현재 포함한 거야, 안 한 거야? 포함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럼 포함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면 돼, 안 돼? 안 돼. 자, 2A-4가 4에서 출발한 상황을 봅니다. 2A-4가 4에서 갔어. 4에서 출발했어. 4 포함하는 거야, 안 한 거야? 포함 안 한 거야. 우린 포함해야 돼, 말아야 돼? 포함하지 말아야 되지. 그러면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안 붙고 여기는 등호가 붙어요. 이렇게도 범위를 만들 수가 있다. 이해되겠니?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속 할 일입니다. 기준이 되는 애에서 오른쪽 크다냐 작다냐를 만들어 놓고 그 기준이 되는 값이 될 수 있나 없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자, 8번에도 중요 표시. 자, 방금과 비슷한 거 나왔죠? 다음이 정수인 애가 1개이도록 정수가 하나도록.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식과 밑에 있는 식을 일단 풀어서 어떤 모습인지 봐야 돼요. 자, 기억. 자, 이런 거 풀면서 틀리면 안 되겠고요. 자, 이제 해의 모습이 다 나왔어요. 자, 그러면 누구 갖다 세팅? 2보다 크다를 먼저 세팅. 2보다 크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애를 가지고 정수를 하나만 가져야겠지. 그럼 가져야 되는 게 누구야? 3이라고 하는 애를 연립부등식 해로 가져야겠죠. 그러면 4는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자, 그러면 A 이하예요 라고 하는 애는 기준인 A는 몇과 몇 사이에서 출발하면 오케이? 3과 4 사이에서 출발하면 오케이. 됐죠? 자, 이제 뭐 판단해야 돼? 요 출발하는 A가 3이어도 되나 4이어도 되나를 판단하는 거야. 자, 막힌 애입니다. 자, A가 3에 왔어요. 3에 왔어. 자, 요렇게 되는 거. 된다, 안 된다? 3을 포함해야 되는데 그 자리 포함하니까 된다. 자, A가 4에 왔어요. 4 이하. 그러면 A가 4에 오면 4가 포함이 되죠? 그럼 4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A의 범위는 3 이상 4 미만으로 이렇게 끝나겠다. 등호가 들어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가 핵심이야. 자, 이 몇 번까지 있지? 자, 요 두 개. 자, 196, 195페이지를 먼저 연습해 보세요. 필수 9번. 11번 아니고 9번. 자, 1차, 연립 1차 부등식의 활용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 바뀐 교육과정의 2년차 세대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기존, 여러분들이 2022년 개정에 이제 학습을 하고 있으신데, 2015년 개정, 요 직전, 7년마다 교육과정이 바뀌어요. 요 직전 교육과정까지만 하더라도 연립 1차 부동식의 활용 또한 내용이 좀 더 많고 복잡하고 귀찮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좀 없어졌어. 좀 덜어졌어. 귀찮은 부분이. 하지만 어렵게 나오려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귀찮은 게 덜어지고 내용이 줄었기 때문에 얘가 필수 9번 하나로 끝나는 거야. 원래는 한 두세 개 더 있었는데. 그러면서 얘는 필수 유형이 하는데 그런 거야. 교육과정이 자꾸 수능까지를 이야기하면서 수학이 학생들에게 부담이 많이 된다고 자꾸 범위를 좀 줄여줍니다. 줄여주니까 남은 거 가지고 어차피 변별력을 키워야 되니까 범위가 좁아지면 원래 시험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알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원래는 좀 더 이제 많은 걸 가지고 다양하게 어려운 내용들 다루다가 덜어냈는데,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어렵게 내려면 낼 수 있는 게 아직 있다, 여지가. 그래서 괴롭습니다. 차라리 있는 게 낫습니다. 자, 일단 소금물 문제예요. 자, 농도 문제 나오면 방정식에서 활용이든 부등식에서 활용이든, 자, 농도는 자,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죠. 자, 위에 A%의 소금물 Bg이 있다. Xg이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소금의 양 식이 뭐야? 소금의 양 농도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게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물이면 소금의 양, 설탕물이면 설탕의 양. 사실은 이제 B의 A%, 이게 더 맞는 표현이죠. B의 A%.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부등식을 만들면 되는데, 자, 문제를 봅시다. 8% 소금물 300g이 있었어. 여기가 기준이. 자, 거기에 14%의 소금물을 섞어서 얼마나? 몰라. Xg 섞어서 9%짜리 이상 11%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림으로 볼게요. 자, 8%짜리 300g이 있었는데, 자, 여기에 14%짜리 Xg을 섞어서 요게 최종 9% 이상 11% 이하가 되도록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9% 소금물의 양, 11% 소금물의 양, 몇 그램이야? 300 플러스 Xg이 되겠죠? 300g에다가 Xg을 섞었으니까. 자, 그래서 그림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워야 되는 식은 소금의 양의 식을 세우는 거야. 소금의 양. 300 플러스 Xg의 9%. 300g의 8%. Xg의 14%. 300 플러스 Xg의 11%. 자, 그러면 연립부등식 나온 거 보이죠? 양변에 100 곱해서, 자, 9 곱하기 300 더하기 X, 2400, 14X, 11 곱하기 300 플러스 X. 자, 그러면 연립부등식 푸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체가 어떻게 세워질까요? 자, 이 그림을 이해해서 식을 어떻게 세울까요? 하고 나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 2700 더하기 9x 3300 더하기 11x. 자, 이렇게 풀면, 자, 9x 넘어오면 5x, 2400 넘어가면 300, x는 60 이상. 자, 다음 요거 풀면 11x 넘어오면 3x, 2400 넘어가면 900. 자, x는 300 이하. 자, x는 60 이상, 300 이하예요. 얘가 문제가 원하는 소금물의 양의 범위가 되겠다. 이제 소금물의 양은 우리에게 그렇게 공략 포인트는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어려워진 게 빠졌다고 했는데, 자, 우리가 해야 되는 연립 1차 부등식에서는, 요 415번과 16번, 특히나 416번이 중요한 공략입니다. 이게 416번. 16번에다가 중요 표시 좀 해주시고, 딴 애들 문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41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정수를 2로 나누어서 7을 빼면 0보다 크지 않고,
크지 않고면 뭐야? 크지 않고. 작거나 같다. x에서 3을 빼서 2배하면 10보다 크다. 그 두 개씩을 만들라는 소리입니다. 보이죠? 자, 415번도 이제 조심해야 돼요. 415번도 중요해요. 나눠주기 문제인데 학생들에게 초콜릿을 나눠주는데 한 학생에게 4개씩 나눠주면 10개가 남고 6개씩 나눠주면 2개 이상 4개 미만의 초콜릿이 남는다. 초콜릿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우리는 이렇게 미지수를 놔야 되는데 초콜릿의 개수를 x개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 학생들에게 초콜릿을 나눠주는데 한 학생에게 4개씩 나눠주면 10개가 남는다. 뭐가 10개 남아? 초콜릿이. 그래서 이 초콜릿의 개수를 구하세요. 여기다 x를 지정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야. 어디에 x를 줘야 되냐면 학생 수에게 x를 줘야 됩니다. x를. 학생 수가 x명이야. 그러면 걔를 가지고 초콜릿을 표현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한 학생에게 4개씩 나눠줬어. 그러면 x명에게 4개씩 나눠주면 몇 개를 나눠준 거야? 4x개의 초콜릿을 나눠준 거지. 그러면 10개가 남어. 그리고도 10개가 더 있어. 이게 초콜릿의 개수식이 되는 거야. 학생을 x로.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틀려요. 미지수를 우리가 끝까지 읽고 이걸 구해라. 그럼 거기다 x를 두고 싶잖아. 그럼 여기다 x를 주면 문제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식을 세우기가. 자, 그러면 학생 수를 x명이라고 뒀고요. 자, 그랬더니 초콜릿의 개수가 4x 플러스 10개예요. 여기까지 된 거야. 그러면 뭐가 또 만들어져야 되냐면 이 줄을 또 잘 해석해야 돼요. 6개씩 나눠줬더니 2개가 남는 것 이상 4개 미만. 뭐가? 학생 수가 초콜릿 수가. 몇 개씩 나눠주면? 6개씩 나눠주면. 그럼 6개씩 나눠줬으니까 총 몇 개를 나눠줬어? 6x개를 나눠줬지. 여기다 쓰면 안 돼. 6x. 초콜릿의 개수가 6개씩 나눠주면 2개가 남는 것 이상. 6개씩 나눠주면 4개가 남는 것 미만.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초콜릿 수가. 초콜릿의 개수가. 자, 식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수하고 초콜릿 수에 대해서 보통 이제 이게 어떻게도 나오냐면 학생들을 텐트가 있는데 텐트 안에 4명씩 한 텐트당 4명씩 배정을 했더니 3명의 학생이 남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5명씩 했더니 텐트가 몇 개가 남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서로 다른 미지수를 표현해야 되는 서로 다른 개수가 등장해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원하는 거에 무조건 x를 두지 말고 문제에서 x 초콜릿에 넣으면 어떻게 되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식을 만들고 나면 푸는 거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아까 중요 표시를 한 416번입니다. 자, 416번을 보시면 자, 오른쪽 표는 두 식품 A, B에 대하여 각각 100g을 섭취하여 얻을 수 있는 열량과 단백질의 양을 나타낸 표이다. A, B를 합하여 200g을 섭취하고 열량은 300kcal 이상, 단백질은 30g 이상 얻으려면 각각의 섭취해야 되는 A, 식품 A의 양의 범위를 구하세요. 자, 일단 이 문제를 선생님 설명 없이 풀어봐라. 그러면 정말 이건 좀 쉽지 않습니다. 기본 이제 확인 체크 문제인데도 그냥 풀어봐라 그러면 되게 어려워. 표에 대한 해석이 우리가 많이 하던 애가 아니란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먼저 예를 들어볼게. 예를 풀 게 아니라 지금 단위를 맞춰야 되는 게 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런 열량이나 단백질 표가 여러분들 요즘에는 모든 뭐 과자부터 해서 음식들 뒤에 보면 표시가 다 돼 있어요, 요즘에는. 영양 성분 들어가 있는 거, 성분표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 있는 아이가 왜 어렵냐 하면 얘가 100g을 섭취하면 나오는 양 이렇게 돼 있어. 100g. 저게 어려운 표현이에요. 100g을 섭취하면 이만큼씩 얻어. 이게 어렵기 때문에 좀 다른 이야기를 할 거야. 1g. 1g을 섭취할 때 열량이 3kcal. 단백질이 2g을 얻는 A 제품이 있어. 자, 그러면 A 제품을 Xg 섭취하면 열량이 얼마만큼 얻어지는 거야? 3x kcal가 얻어지는 거지?
단백질은 2x g이 얻어지는 거지. 이런 식의 문자로의 연결이 필요한 거야. 마찬가지로 1g을 섭취할 때 2kcal의 열량이 발생이 되고 3g의 단백질을 얻을 수 있는 제품 B가 있어. B. 그러면 B를 Yg 섭취한다면 얘는 2Y kcal 열량. 그 다음 3Yg의 단백질을 얻을 거란 말이야. 이때 둘을 합쳐서 A하고 B를 합쳐서 20g을 섭취한다면 칼로리가 뭐 10kcal 이상 단백질 9g 이상이 되려면 A를 얼마 섭취해야 돼요? 지금 똑같은 건데 지금 단위를 좀 낮춰준 거거든. 자, 그러면 여기 Y라고 쓴 애를 뭐로 바꿔야 되냐면 A 더하기 B가 20이니까 이 Y 대신 뭐라고 써야 돼? 이게 Xg이었으니까. 얘를 20-X예요. 이렇게 써줘야 돼. 그러고 나면 20-X예요를 여기다 이렇게 쓰고 그럼 여기서 얻은 열량과 여기서 얻은 열량이 합쳐서 10kcal 이상. 자, 여기서 얻은 단백질과 단백질이 9g 이상. 이러면 X에 관한 연립 1차 부등식이 만들어지겠지. 이게 저 표를 가지고 푸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 표를 그대로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면 식품 A를 얼마 섭취했다? 식품 A를 Xg 섭취했다. 근데 둘을 합쳐서 200g 섭취하니까 여기를 200-Xg을 섭취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가 Xg을 섭취하면 열량이 120Xkcal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 얘가 1g당이 아니고 100g당 이만큼 나오대잖아. 그지? 그러면 1g당은 얼마가 만들어지겠어? 1g당은 얼마 만들어지겠어? 100g을 섭취할 때 120kcal가 만들어지니까 1g을 섭취하면 얘가 얼마 만들어져? 1.2가 만들어지겠지. 1.2. 100분의 1 만들어질 거 아니야, 100분의 1. 그럼 얘는 0.2가 만들어지겠지. 얘는 3.2가 만들어져요. 얘는 0.1이 만들어져요. 그래야 방금처럼 1g당의 단위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지금 1g당으로 바꾼 걸로 이제 식을 완성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A제품을 섭취했을 때의 열량 어떻게 되는가? 열량 1.2x, 단백질 0.2x. 자, 다음 B제품을 섭취했을 때 열량은 200 곱하기 200-X 곱하기 3.2. 여기는 200-X 곱하기 0.1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총 열량과 단백질. 총 열량은 얘랑 더한 거. 그럼 1.2x에다가 200-x 곱하기 3.2 한 개 총 300 이상. 그 다음 여기에 0.2x에다가 200-x 곱하기 0.1 한 개 30 이상. 이렇게 해서 연립부등식이 만들어집니다. 이해됩니까? 자, 지금은 1g 단위로 바꿨기 때문에 이런 식이 만들어져. 그런데 자,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 처음에 식 자체를 xg이 아니라 100xg. 100g 단위입니다. 100xg이라고 생각하자. 즉 x가 100 곱하기 얼마? 100xg이 되는 100x. 단위 자체를. 아까는 xg이었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xg을 쓰면 여기가 2-xg이 되는 거 알겠어? x를 100단위로 만들어버렸잖아. 더해서 200을 만들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x가 1이면 뒤 밑에 100g인 거라고. 100g. x가 1이면. 상황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가 이제 x 붙이고 여기에 그냥 2-x를 붙이면 또 단위가 맞춰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1g당이었으면 그냥 바로 문자 쓰고 식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나와 있는 게 100g당이기 때문에 함정이 저기에 있다. 단위에서 함정이 있었다. 그러니까 단위를 맞춰야 우리가 문제 푸는데 맞게 푼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이해되겠니? 그래서 이게 조금 귀찮은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떠들었고요. 아마 여러분들 풀다 보면 뭐 의자 문제로 대표되는 질문이 나올 건데 고민해 보시고
질문은 이제 수업 나중에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